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크리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불편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앞세웠지만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여지를 두었습니다. 생방송 50분 200자 원고지 122매 분량이지만 사실상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크리처에서는 총선 9일 전 발표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배경과 총선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난 4월 1일 네. 윤 대통령 담화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한마디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출구를 향한 절반의 행보. 절반의 행보요? 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그 출구 전략을 지금 절반 정도 사용한 거다. 네.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종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종결은 그렇죠. 무엇이냐? 예.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의료계하고 일종의 뭐 대타협, 네. 뭐 어떤 협상 타결. 요게 이제 마지막 남은 출구 전략의 나머지 남은 부분인데 예. 그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실 가능성보다는 예. 한동훈 위원장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 얘기는 네. 그 말씀은 지금 이제 그 어제 담화 내용을 좀 복기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재 상황하고 같이 버무려 가면서 추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통령 담화가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31일이었죠. 네. 주말에 갑자기 KBS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사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좀 급조된 면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은 내용은 의대 정원 문제가 다뤄질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소통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2,000명 불가다. 이런 원칙론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뒤에 전향적으로 2,000명에서 대화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긴 했지만 이게 지금 200자 원고지 122매 분량의 생방송 50분인데 상당 부분이 2,000명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네. 이거 직접 담화문 보셨겠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출구 전략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일련의 약속대련의 과정이다. 역시 약속되는 걸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나온 담화문은 아니다 예. 하는 거고요.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 이와 관련한 것들을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예. 답이 나온다. 자,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의료계하고 대화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의료계하고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예.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죠. 그래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곧바로 5대 병원장들하고 회동을 가졌어요. 예. 지난주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연이어서 대통령 담화가 딱 나온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출구를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게 한동훈 위원장 내지는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간에 상당한 소통을 전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부분대로 예. 두고 일단은 그 메시지 내용을 좀 자, 그 메시지 내용 부분은 네. 많은 분들은 이제 2,000명 양보 안 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입장 변화가 없는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그거를 하면 오히려
그 2,000명선을 예를 들어서 고집하지 않습니다. 뭐 1,000명선도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확 김이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어디 김이 그러니까 빠집니까? 약속 대련이 뭔가를 향한 빌드업 과정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 막판에 아주 극적인 상황을 연출을 하면서 예, 그래서 총선 분위기를 확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이거를 지금 사용한다라고 전제하면 예, 그 역할은 그러니까 뭐 의료계하고의 타결 소식이라든가 뭐 수치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예. 수치 뭐 조정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되겠죠. 네. 한 위원장이 이 담화가 발표가 되고 유세 중에 이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메시지의 선명성 문제가 왜 거론이 되냐면 2,000명 원칙론을 재확인했다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윤 대통령 담화의 요지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송태훈 대통령 정책실장도 나왔고 그 전에 대통령실에서 기사를 따로 불러서 네. 2,000명 그게 아니다. 송구하다는 사과와 함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거다. 문을 열어둔 거다라고 계속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유사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 선명성 문제, 이 문제를 두고서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서로 엇박자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분석 하고서는 반대되는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약속 대련이고 상호 합의하에 진행이 되는 일련의 과정인 거고 네. 윤 대통령은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원래 성격도 성격이지만 그리고 정부의 입장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2,000명은 나는 끝까지 고수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구체적으로 수치를 그래서 뭐 500명으로 타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얘기는 못하는 거고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뭐 협상은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길을 딱 열어놓는 것까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역할인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은 뭐냐? 이때 이제 딱 튀어나와서 숫자에 연연할 문제가 아니다. 수치에 연연할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해서 의료계하고 이제 뭐 숫자 부분 좀 내막적으로 좀 타결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딱 내는 그 역할 분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카드를 또 이제 준비를 하든 뭐 이렇게 움직일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불과 뭐 한 10일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후보들, 민주당에서는 지금 기만 담화였다. 이게 무슨 담화냐? 이런 식으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현장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이 자칫 핸들링을 잘못하면은 이 기조가 그냥 쭉 가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마지막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도 상당히 있는 거죠. 너무 늦게 이 카드를 이제 내놓은 게 돼서 결과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는 상황 반전을 못 시키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야말로 이게 직방 효과를 딱 내서 극적으로 확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오르고 선거 판세가 유리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현재 상황은 국민의힘이 좀 불리한 게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게 베이직 라인이 되는 마지노선인 거죠. 지금 현재 요선. 자 요선에서 이제 리스크를 거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해결 못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 못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과연 더 떨어지겠는가? 그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버텀 라인인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카드를 던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의정 갈등 극적 해결. 이 카드를 던지는 건데 이게 리스크가 있어요. 물론 반대로 역풍을 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플러스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일단 대통령실과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카드를 마지막까지 좀 남겨놓은 카드예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1년에 이제 그 대통령실 발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이제 황상무 건도 있었던 거고 이종석 건도 있었던 거고. 근데 하나하나 해결했어요. 그죠? 저는 사실은 일괄 해결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거에 임박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딱 해결을 하면서
극적 효과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예상을 좀 했었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단계적으로 일단 처리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하나씩 처리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본 것 같아요. 네. 이거 해결하면 반응이 좀 다시 좋아질까? 안 좋아져. 이 카드 했는데 예. 이것도 별로 반응이 안 좋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예.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의정 같은 의료정원. 카드 거고 이거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극적으로 딱 해결을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네. 한동훈의 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한동훈이 대통령에게 제안을 먼저 해가지고 결국 해법을 찾은 예, 그런 거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예. 뭐 이제 딱 막판에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예. 뭔가 이렇게 딱 딜을 하고. 딜을 해가지고 자기 성과를 낸 것처럼 네. 예, 이제 그거하고 동일한 그런 이제 그 포맷으로 지금 흘러가는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질문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1년의 과정, 빌드업해가는 과정,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터뜨리려는 그 중간에서 후보들, 현장 후보들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탈당해라. 내가 또 총사퇴해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조혜진 의원,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 함은경 후보는 물론 이제 방송에 나와서 조금 더 믿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여당이 끌고 국정을 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 분위기 자체가 윤 대통령하고 거리를 긋고 가겠다. 물론 이제 언론에 노출된 스피커들의 말이긴 합니다만 네. 윤 대통령과 당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그 개별 후보들 차원에서는요. 일단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 차원에서 그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체 판세가 불리하더라도 나만이라도 일단 살고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유권자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 저 사람은 좀 다르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쓴소리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그러겠네. 네. 그럼 뭐 한번 밀어줘 볼까? 예. 요거를 노리는 거예요. 네. 그 효과를 노리는 거고, 그럼 이들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당의 뭐 주류 목소리가 돼가지고 윤 대통령의 탈당을 과연 요구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카드는 제가 보건대는 사용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이 개별 후보 차원에서 나오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차별화 차원에서 먼저 들고 나왔더라도 나왔어야 된 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먼저 선탈당 요구를 했다면 훨씬 파괴력이 컸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이 의정 갈등 이슈보다도 그게 훨씬 더 큰 카드, 큰 이슈고 큰 빅카드죠. 그런데 그 카드는 안 쓰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그거를 이제 손에 들고 만작거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이번 주말부터 곧바로 이제 뭐 지금 사전 투표 들어가는데 네. 지금 시점상 뭐 사실은 좀 늦은 거죠. 예. 그런데 그 카드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정 갈등 카드를 일단은 써보고 예. 이것도 안 듣는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써볼 수 있는 카드인데 그야말로 그렇게 보면 지금 뭐 거의 초읽기 단계. 한동훈 위원장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당이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예전에 이제 뭐 열린우리당 예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 때는 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든지 뭐 총선은 물론 중요한 변곡점입니다만 거의 이제 임기가 이제 진행이 다 된 상황에서 나왔는데 지금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카드까지는 못 쓸 거다라고 지금 다들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도 이제 그럴 것으로 일단 보이는 거고요. 네. 그런데 정말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꼭 이겨야 되겠다. 좋은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다음에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도 제가 보건대는 이 탈당은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말로 뭐 참패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그래도 당을 승리를 시켜서 네. 당하고 관계를 그래도 뭐 일종의 이제 약간 연대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보는데 그런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가 좀 걸려요. 그 이제 담화를 하게 된 그 절차 내지는 이제 뭐 일련의 과정인데 윤 대통령 그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게 여당하고는 전혀 공유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임박해서 그러니까는 결정이 된 게 이제 그 부활절 예배 갔다 와서 31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결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날 밤에 네. 여당한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연막으로 받을까요? 연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약속대련의 예. 흐름에서 보자면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약속대련으로 그렇다고 국민들 눈에 비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작전 실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공유한 적이 없고 예. 약속대련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로만 보면 아까도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만은 메시지의 선명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고두고 뒷말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지라고 하는 곳들이나 아니면 중도층에 나오는 언론들도 2,000명 여지는 열어놨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대통령실의 적극적 설명이 상당히 좀 힘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0명을 고집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상 맞는 것 같거든요. 의료계에서 뭐 가져와봐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봐. 네. 이런 느낌이어서 어쨌든 의료계 반응은 이제 그래서 더 싸늘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반전 카드 그러면은 좋다. 그 턴오프서 의대 정원 증원을 숫자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제 반전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아마 의료계하고 물밑 접촉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협상 진행 과정 그동안에 이제 노사 관계를 보더라도 예. 타결 직전까지도 양쪽에서는 절대 양보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거는 뭐 협상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물밑에서 이제 타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보건대 논의가 꽤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의료계도 부담이 있잖아요. 네. 예, 국민들 생명을 너무 오랫동안 담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담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 부담이 있는 거고 너무 장기화되니까 정부가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담을 느끼는. 예. 자 그래서 타결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수치에 딱 구체적으로 타결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500명, 1000명. 그 가능성보다는 그 수치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를 한다는 정도. 그리고 내막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선, 어느 정도 전후. 예. 이런 정도 이제 윤곽만 잡고 일단 전공의들 복귀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타결.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임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에 미칠 영향. 네. 정리가 지금 가능하실까요? 뭐 총선에 미칠 영향은 아무래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이제 의료대란 초기에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은 소수고 국민들은 다수고. 네. 국민들 대다수는 뭐 의사들 숫자 증가시키는 것에 찬성인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줬던 거예요. 너무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럼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무 이거 해결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빠졌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어찌됐건 이제 어떤 형태로든 타결을 짓고 이제
의료 서비스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